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이어갈 텐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하단에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잠시 뒤에 출발할 거고요. 지금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2308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5포인트 상승이고요.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가져간다, 소폭식 상승을 가져간다라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새 2810선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으로 보셔도 2301포인트대부터 2309 현재 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왔고 현재도 오늘의 고점 부근에서 다시금 전고점 뚫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 사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외국인 전 시간대보다도 매수 물량 줄여가면서 이대로 가면 매도로 전환될 확률도 분명히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 투자가 1,000억 원을 넘게 사고 있고요. 연기금이 221억 원, 오랜만에 연기금의 매수가 좀 눈에 띕니다. 개인은 1,753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01포인트, 8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긴 합니다. 801.41포인트에 거래됩니다.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들 어땠을까요? 자, 보시면 798부터 803포인트대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조정을 받으면서 8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800포인트 회복하는, 사실 그래프 자체로만 보면 위아래로 좀 어지럽지만 변동폭 거의 없습니다. 위아래로 4포인트밖에 되지 않고 오늘 800선 사수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 사고요. 기관 팝니다. 외국인은 133억 원 소폭 매수, 개인은 668억 원 매수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711억 원 순매도 하는데 기관은 전 주체가 골고루 매도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07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2원 90전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 이어지고요. 최근 들어서 달러 진정세를 보이면서 원화 강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어쨌든 간에 소폭식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지금 지지는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흐름 짚어주시고요. 남은 시간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8월 29일 오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제 9월 달을 며칠 앞놔두고 시장이 움직이는 변화에도 같이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부터 이어졌던 시장의 흐름을 같이 통합해 보게 되면 일단 상승세는 6거래일째 올라오면서 살아있다. 하지만 중기 저항 때는 확인했다. 이게 가장 큰 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코스피가 2320선, 코스닥이 810선, 이 위치는 일단 박스권 상단부에 위치해 있고 게다가 하향하고 있는 61선에 대한 저항이 뚜렷한 모습들. 물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의 돌파는 힘듭니다. 보통 2, 3차례에 걸쳐서 계속 시도를 하다가 어떤 힘들면 다시 주저앉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다시 재차 강한 모습들, 그렇게 되면 강한 흐름들이 연결되려면 적어도 이번 주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 주 9월 달과 이어지는 변화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로는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일단 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내일 31일 날 또 금통위 금리 결정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금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라 금리는 거의 동결 쪽에 무게를 두는데 소수 의견이 더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9월 달이나 10월 달 쪽에 금리 인상을 미국과 발맞춰서 한번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한국은행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기관보다도 유수의 기관보다도 한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경기 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의 어떤 해석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들을 얘기하는 부분들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시장에 그래도 발목을 가장 크게 많이 잡는 쪽은 수급적인 차원에서 기관이다라는 쪽에 한계가 계속 있는 상황 쪽에서 특히 연기금 쪽의 국민연금이죠. 계속 비중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의 변화, 일단
기대감이 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코스피 선행지표라고 보게 되면 일단 수출 증가율과 OECD 경기 선행지수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수출 증가율은 낮습니다. 8월 달에 다시 두 자릿수를 회복했지만 반도체가 거의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흔들리면 수출 증가율도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또 OECD 경기 선행지수는 벌써부터 한 6월 달부터 99.2, 한 15개월 내 계속 하락세만 이어가고 있죠. 이런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따라서 9월 달도 시장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낮습니다. 따라서 일단 투자 심리는 그렇다고 더 크게 나빠질 것 없는 회복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다는 부분들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더 이상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가장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가 종목 중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간 실적보다도 어떤 작은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변화가 한 9월 달과 10월 달까지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들 염두하시면서 종목 중심의 대응은 양호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목 중심의 대응이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무책임하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어떤 상대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 쪽에 그래도 실적을 보면서 초점을 맞추시면서 추세적인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9월달 시장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에 지켜볼 만한 업종이 있겠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강하게 움직이다가 며칠 좀 조정을 받은 디스플레이 업종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상반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적 안 좋고 OLED 수율 안 좋고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직격탄을 보였었는데 하반기에는 변화가 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게 대표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있을 LG 디스플레이 투자 발표고요. 특히 이쪽은 아무래도 중국 진출에 성공하다 보니까 이 광저우 공장 쪽에 얼마만큼 투자와 변화를 이끌어내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중국 공장이 가동돼서 OLED 관련된 쪽의 수율도 80% 이상 올라가서 손익분기점을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의 빠른 개선 기대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애플에 대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관심은 그래도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충격 때문에 밀렸던 만큼 얼마만큼 회복하면서 빠른 탄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리콘웍스입니다.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OLED TV 패널과 관련돼서 독점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LG 계열사죠. 그런 관점 쪽에서 관심 필요하고요. 또 하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OLED 패널 관련된 증착 장비 업체다 보니까 반도체 쪽은 괜찮은데 오히려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왔다. 하지만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는 같이 변화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관점들 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는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함께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성배 스타, 김형철 스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성배 스타의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할 종목은 이제 신대양 제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골판지 제조와 이제 판매를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한 3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런 전망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이런 기록을 나타내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이제 크게 골판지 부분과 이제 판지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눈에 띄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판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년도까지만 해도 대략 한 연간 41억 원의 이 적자 부분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71억 원까지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모든 부분이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자연스럽게 최근에 업황 호조에 따라서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하반기다라고 놓고 봤었을 때 하반기 모멘텀 역시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골판지 업체들의 수출 비중이 조금 낮은 편인데 최근에 이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에는 대략 한 10%까지 이제 넘어서게 되면서 비중 확대를 이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원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원재료가 부족해서 이제 골판지 이런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수입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수출 비중은 아직까지 조금 낮지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수출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업황 자체가 조금 타이트해지게 되면서 하반기에 이 추가 실적 역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조금 단기 급등을 보이고 최근에 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뭐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차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이 고점을 벗기는 슈팅 전략 한번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91,000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는 107,000원까지 손절가 8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컴투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분기 실적 역시 동사도 이제 호실적을 보인 그런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와 또 분기 대비 모두 이제 호실적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뭐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뭐 인력 채용도 있고 뭐 성과금 지급 또 이제 임금 인상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조금 큰 폭으로 이제 증가했던 부분도 이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은 이 서머너즈워 출시 4주년 효과가 이제 영업이익에 좀 크게 기여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을 뽑자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신작 스카이랜더스의 출시, 그 다음에 이제 서머너즈워 MMORPG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카이랜더스 같은 경우는 출시 기간이 대략 한 1개월에서 한 2개월 정도 이제 지연되면서 올해 10월에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출시 지연에 따른 이제 우려가 지금 현재 동사의 주가에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동사를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카이랜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하고 이제 유럽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고, 실제 2011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매년 새로운 시리즈도 발매를 하고 있고요. 또 TV 프로그램의 이제 제작으로 또 세계관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하고 이제 유럽 지역에서 이제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는 거의 뭐 유일한 게임사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뭐 스카이랜더스의 이 CBT라고 해서 클로즈 베타 테스트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도 좀 현저히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기준으로 순현금성 자산이 대략 한 7,900원 정도, 7,90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대략 한 또 시가총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현금성 자산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 지금 현재 인지도 있는 중형급 이상의 업체도 인수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이제 동사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놓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 148,000원에서 또 단기 목표가 17만원까지, 손절가는 137,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페노션을 말씀드릴 거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이제 대표 벌크 선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도 마찬가지로 뭐 2분기 영업이익이 501억 원으로 매출액도 6,788억 원으로 모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모습도 이제 보였습니다. 이제 BDI라고 하게 돼서 이제 발틱 운임 지수 약간 이 부분이 상승한 점도 분명 매출에도 도움이 되기도 했었지만은, 이제 주력 화물이 이제 벌크 부분과 이제 또 노선 합리화를 진행했던 이 컨테이너 부분에서 모두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또 이제 그룹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신규로 진출했던 이 곡물 사업 부분에서도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 자체가 리스크 관리에 조금 장점이 있고, 이제 선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통해서 시장 예측과 또 대응 능력이 굉장히 잘 갖춰진 이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크 선사만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이제 지속적으로 운행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운행을 해야 되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이 벌크 선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 수요에 따라서 이 특정 항로를 오고 가는 이제 부정기선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게 되면은 컨테이너 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 노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벌크 선사는 이 택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안정적으로 수익이 계속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을 뿐더러 이 세계 최대의 철강석 업체인 뭐 브라질의 발레를 포함해서 뭐 국내 발전회사, 또 이제 브라질의 펄프 업체 포스코나 이제 현대제철을 포함해서 현재 이제 장기 화물 운송 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선박이 대략 한 26척 정도 되는데, 남은 기간 역시, 잔여 기간 역시 대략 한 14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도 뭐 실적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우려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돈이 되는 이런 장기 화물 운송 계약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안정적인 수익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 이제 벌크선 산업 자체가 이 컨테이너선 산업보다 오히려 회복 속도가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제 동사에 조금 기대를 해서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5,000원 이하에서 또 단기 목표가는 5,800원까지, 손절가는 4,6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이제 CJ제일제당이고요.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사의 지금 현재 주가가 자체 위치가 대략 한 3년 동안 박스권을 지지하고 있는 이 34만원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뭐 부담 없는 위치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이죠. 기업 자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국내 가공식품의 이 견조한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또 바이오 부분의 이 제품 포트폴리오가 계속해서 뭐 다변화를 통해서 이제 이익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렉타를 제외하고는 뭐 기존의 바이오 부분의 영업이익이 전년도에는 300억 원에서 이제 올해 대략 한 400억 원으로 이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라이신의 매출 비중도 어느 정도 하락하게 되면서 이 판가에 따른 이제 이익 변동성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3분기에는 공장에 이제 라인 정비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분기별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좀 소폭으로 감소할 수 있기도 하지만은 이 펀더멘털적으로는 뭐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이 생물자원 부분에서의 뭐 실적 회복세를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중기적으로 올해와 이제 내년까지도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가공식품의 이제 업체 인수 합병까지 이제 성사가 되게 되면은 이 공격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 동사 역시 좀 저가 매수세가 유효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제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놓고 관심을 가지셔도 좋은 게, 이 대형주 자체가 이제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횡보하면서 한번 시세가 나기 시작하면은 뭐 줄곧 굉장히 좀 우상향을 이어나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삼성전자의 대략 한 2, 3년 전의 차트를 보고 동사를 좀 비교해 보시면 좀 쉬울 텐데, 동사 같은 경우는 약간 재무는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라이신을 포함해서 아미노산 쪽에 이제 꾸준한 투자로 이제 경쟁 얻긴해서 약간 독보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만큼 또 시세 차익도 굉장히 좀 시세 분출도 오랜 기간 한번 뻗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단기 트레이딩도 좋지만은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뭐 꾸준히 사 모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34만 5천 원 부근에서 또 단기 목표가는 38만 원, 손절가는 3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이제 두산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2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역시 호실적을 보인 종목입니다. 이 자체 사업 내에서 이제 전자 사업 부진이 조금 있었긴 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하반기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사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4분기도 이 전방 사업의 이제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이 자체 사업의 전체에 미치는 이 전자 사업의 영향력을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실적은 좀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에 더 크게 좀 긍정적으로 이 변화된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 5G의 네트워크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는 이제 내년에는 이 네트워크 보드용의 제품 수요가 또 많아지고, 또 망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더 업그레이드된 이 망에 좀 더 적합한 이 단말기가 출시되면서 추가 실적 개선도 가능하겠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 전지의 역시 뭐 수주 규모가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될 전망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좀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이제 실적 흐름도 안정이 되고, 또 이제 자리를 잡게 되게 되면은 뭐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제 버팀목으로 주가에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제 뭐 전지박 사업이죠. 이제 올해 6월 달에 법인 설립을 했고, 이제 올해 말부터 착공이 들어가고 20년부터 이제 양산 체제를 구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올해 저점으로 기록한 이제 95,000원대가 지금 뭐 쌍바닥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반등하는 모습도 보이고 오늘도 조금 갭을 띄우면서 상승하는 점도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주가의 위치가 아직까지는 이 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 드리게 되면은 이제 매수가 12만 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손절가 11만 1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종목 쭉 살펴봤습니다. 김형철 스타의 종목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관련된, 기업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주가의 수익 반영이 있다,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일날 움직임으로 그 이슈들은 다 소멸이 됐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2%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한 3.64%까지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지금 흔히 말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뭐 박스권 그리고 삼각수렴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재차 좀 부각이 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1월 달에 찍었었던 부분들이 저점이 한 16만 원대고 위쪽으로는 지금 23만 원대 그리고 한 그 위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버터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 주가는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한 7, 8개월 이상을 흔히 말해서 이제 삼각수렴 대부분의 이평선을 다 모아놓고 악재로 보면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23만 원이지만 23만 원 돌파하게 되면은 그 위쪽 대까지 한 차례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는 23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사실 뭐 재미없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전자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44,000원대를 이탈을 하면서 그 가격대에서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을 확실히 좀 보여준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낮은 밸류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치킨게임의 트라우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최근 7월에서 9월달 정도가 이제 한 44,000원 하단 저점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한 47,000원 정도 한 3,000원대 박스권 만들어놨는데 여기 이제 47,000원대 올라타면은 또다시 한 3,000원대 박스권 5만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 들어가서 한 10% 정도 노리는 삼성전자로 10%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5만원대까지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5만원, 손절가는 4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삼성전기 단기 종목으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대만 MLCC 관련된 주가 이슈로 주가 하락을 했을 때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아래쪽으로 한 번 더 움직였었죠.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다시 주가는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16만 원. 실적도 좋았고 단지 이제 9만 원대에 시작을 해서 16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만 관련된 MLCC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내려갔었던 부분들이었고 펀더멘탈은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8월 달에만 지금 기관의 분석 보고서가 10개 이상 나오고 있는데, IT 쪽에서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놓고는 지금 MLCC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관 쪽에서 IT 섹터로 다 비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뭔가는 채워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썩 지금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쇼티지가 나오고 있고 가격 상승 나오고 있는 MLCC를 안 사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빠졌을 때도 적극적으로 좀 그날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16만원대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가는 당연히 신고가를 찍겠죠. 연말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18만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뭐 12만원 잡혀 있는데, 손절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최근 저점 찍었었던 13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종목은, HLB인데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쪽 한 종목 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왕 들고 갈 거, 대장주를 들고 가자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사실, 지난주 외국인 승매수 3위에 이제 찍혀 있습니다. HLB가 이제 뭐 코스닥 종목에서 저점 대비 60% 이상 올라온 것도 맞고요. 뭐, 바이오 섹터 쪽 R&D랑 해관리 이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겹치면서 주가 이제 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이 이제 좀 내려왔었고, HLB는 더군다나 이제 2분기 때 영업이익 흑자가 나와야 심사 요건에서, 회계 심사 요건, 뭐,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는 거였는데, 다행히 2분기 때, 11억 2천만원 영업이익 나오면서 그러한 부분도 좀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뭐, HLB가 이게 제일 좋다라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바이오 제약 쪽을 어쨌든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버리고 갈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기왕 할 거면 대장주를 하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10만원대에서 물량수가 충분히 거치면, 그리고 제약바이오 다시 움직임이 나타나면, 뭐, 직전 고점 충분히 트라이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2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종목이 CJ ENM인데요. 사실 지속적으로 이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뭐 말씀드리고 나서도 뭐 넷플릭스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미스터 선샤인 관련된 이슈들, 뭐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전전일장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뭐 신고가를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윗꼬리 달고 어제 음봉 맞고 내려왔는데, 사실 뭐 이 구간에서 안 사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또 언제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금 더 뭐 10만원대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또는 고점 돌파가 나는 아직은 좀 유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CJ ENM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CJ ENM 같은 경우가 매출 성장세가 하반기 쪽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미스터 선샤인 뭐 시청률이나 화제성 이슈에서는 뭐 사실 좋은 작가와 많은 배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망했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성공은 못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제작비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넷플릭스 쪽에서 어쨌든 다 받아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스타 작가와 스타 배우를 쓰는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평균 광고 단가가 지상파를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2천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CJ ENM, TVN 쪽이랑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서는 사실 손해볼 거는 없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때 기대할 만한 대작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라인업이 진짜 상당히 탄탄합니다. 뭐 라인룸 같은 경우에는 김희선이랑 김혜숙 씨 나오는 그런 드라마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기대되는 뭐 드라마 중에 하나겠죠. 뭐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송혜교 씨랑 그다음에 박보검 씨, 뭐 둘 다 중국에서 먹히기 때문에 중국 쪽 뭐 뷰만 태양의 후예 정도까지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보검 매직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그 라인업이 아람브라 공전의 추억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현빈 씨의 드라마 고르는 능력은 믿지는 않지만 독특한 박신혜 씨의 드라마 능력은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빈 씨가 중국에서 먹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작가가 예전에 그 매니아층을 좀 불러일으켰었던 나인이라는 드라마, 물론 이제 그 주연미소 소설을 약간 베꼈다라는 논란이 있긴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뭐 W도 이제 뭐 매니아층을 만들었었던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괜찮은 드라마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이 두 편이 망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한번 송중기랑 장동건 씨가 등장하는 아스달 연대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대작만 하더라도 이렇게 3개고요. 이 외에도 지금 뭐 건건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CJ ENM을 안 살래야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9만원, 손절가는 24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력하게 매수 추천을 또 해주신 부분이 보입니다. 자, 다음 종목들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베스트는 나머지 5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다음 종목은 어떨까요? 네. LG U+부터 계속해서 소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5G 주파수 경매 이후에 계속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우상향 계단식 상승의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 시세 분출로 단기 고점에 대한 이 부담감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올해에도 이제 15% 이상의 또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도 보셔도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 6년 전에 이 LTE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휴대폰 시장의 이 ARPU 증가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제 내년 1분기에 역시 이 같은 이제 ARPU 상승 전환이 예상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주파수 관련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동 전화 또 이제 가입자나 ARPU의 이 상승률을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영업이익의 성장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LG U+의 이제 수장이었던 이 권영수 부회장과 또 LG에 있던 이 하현희 부회장의 서로 간의 인사 변경이 있었고, 이 CEO 교체에 따른 이 동사의 경영 전략 변화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동사 자체가 이제 LG 그룹 내에서 이제 4차 산업의 이 핵심 회사로 인식하는 해석으로 접근하셔도 저는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오히려 더 적극적인 M&A도 기대를 해볼 만하겠다라고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올해 예상 실적까지 놓고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 배당금의 증가까지도 노려볼 만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5G의 이제 조기 상용화 일정과 또 이제 국내 통신 이 3사 자체가 이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 당분간 5G의 관련 랠리는 어느 정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전 고점 가격대에 이제 18,000원 부근 혹은 그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이 매수가는 16,000원 부근에서 또 단기 목표가는 18,000원까지 또 이제 손절가는 14,8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메디톡스를 설명드릴 거고요. 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수준을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신공장에서 이 보툴리늄 톡신과 또 이제 필러 품목 추가를 위한 이 시생산 비용의 좀 증가가 있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광고비도 어느 정도 상반기에 많이 집행이 되게 되면서 부진한 실적의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3분기에는 이 자체적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 성장을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수기로 이제 많이 인식을 했지만은 이제 2분기에 조금 부진했던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은 이 뉴로녹스의 수출이 이 재고 감소로 인해서 재입고에 대한 이 수요가 오히려 2분기 대비 좀 더 큰 폭으로 증가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뉴라미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출 국가가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서 이 회복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에 따른 이제 영업이익률 역시도 자연스럽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노톡스의 이제 임상이 또 연내 미국에서 이제 3상 개시에 대한 이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경쟁사들의 이제 제품이 미국에서 이제 출시가 계속해서 이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뉴로녹스 자체가 유럽과 미국에서 판권 계약까지 하고 있는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주가에 그렇게 큰 기대 요소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지방분의 이 관련 주사도 임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하반기에 이 악재보다도 이 하반기 악재보다도 좀 호재가 더 많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재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하반기에도 이제 R&D 관련해서 이제 비용은 어느 정도 좀 증가는 하겠지만은 이 상반기에 좀 부진했던 원인으로 보였던 이 광고 선전비, 그 다음 이제 시생산 관련 비용이 더 이상 좀 나가지 않고 오히려 좀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하반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전 저점이었던 이제 60만 원대를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쌍바닥권을 이제 지지하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이제
관심 있게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이제 65만 5천 원이고요. 또 단기 목표가는 74만 원, 목표가 60만 9천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종목입니다. 이제 카카오를 소개해드리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종종 사실 좀 주기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하반기의 모멘텀이 굉장히 좀 풍부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반기에는 이제 신사업 투자 확대에 따른 이제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분명히 이제 좀 약세를 보인 모습도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뭐 은산분리 이슈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카카오 페이지 역시 뭐 네트워크 컨텐츠를 바탕으로 이제 굉장히 좀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 뭐 플랫폼과 뭐 채널로 카카오 컨텐츠를 유통시킬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뭐 빠르게 뭐 수익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거래 대금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가맹점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이제 어느 정도 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4분기에는 보험 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도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은산분리 완화 시에 동사가 이제 뭐 카카오뱅크의 뭐 최대 주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슈도 포인트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이 최대 주주 이슈를 넘어서서 카카오뱅크를 이제 포함해서 이 카카오 자회사들이 어느 정도 좀 시너지를 통한 이 ROE 개선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반기에 뭐 신규 사업과 이제 뭐 인건비 증가로 뭐 조금 어느 정도 눈에 띄는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수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 외형 성장을 포함해서 이 자회사들의 또 어느 정도 신사업 모멘텀도 있고 굉장히 이 부분도 풍부하고 또 이제 향후 내년까지 놓고 봐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 12만 5천 원 부근에서 또 단기 목표가는 이제 뭐 14만 2천 원까지도 손절가는 11만 6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W게임즈고요. 이제 실적부터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2분기 실적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한 오히려 이 전분기 대비 좀 고성장을 한 이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동사의 이 테이크5 게임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마케팅 비용 축소로 이 전분기하고 조금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이 W 카지노가 이 전분기 대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한 모습인데요. W 카지노가 이제 북미에서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게임인데 이 소셜 카지노 시장 자체가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이제 이렇게 쉽게 뛰어들지만은 매출도 쉽게 하락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게임사들이 계속해서 뭐 등장하고 이제 난입하는 이런 시장인데 반대로 이제 시장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1년 전과 지금으로 놓고 봤었을 때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리뉴얼을 통해서 이 결제액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마케팅 비용도 감소를 하고 있으면서 영업이익도 늘려나가고 있는 이런 굉장히 좀 탄탄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이제 상반기 대비 이제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이 매출의 거의 100%가 이제 달러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화 약세에 따른 이제 원화 매출 증가 효과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이 겨울로 다가갈수록 이제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동사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이제 68,000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는 이제 75,000원이고요. 또 손절가는 63,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LNF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죠. 뭐 양극화 물질의 이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2분기가 뭐 사상 최대 분기 매출 실적도 기록을 했고요. 이제 이번 분기를 포함해서 이 8분기 연속적으로 동기대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양극화 물질의 이제 주 원자재인 뭐 니켈과 코발트, 그다음에 이제 이 망간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도 했고요. 그 밖에 이제 NCM 매출 비중 증가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이 우호적인 환율 역시도 동사에 좀 이 대외적인 환경에 어느 정도 실적에 보탬이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악재라고 하게 되면은 이 코발트 가격의 하락이 있긴 합니다. 뭐 콩고의 코발트 생산량도 대략 한 40%가량 증가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뭐 거래되고 있긴 하지만은
동사에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미 이제 LCO 매출 비중도 많이 감소한 상태이고요. 또 NCM 5 시리즈와 또 6 시리즈의 이 제품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노후된 라인도 이제 개선하고, 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 NCM 생산량이 대략 한 10% 이상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앞으로 매출 증대와 또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입니다. 이제 매수가 48,500원에서 또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U 플러스부터 LNF까지 쭉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김영철 스타의 나머지 5종목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부터 갈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6번째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 자체가 바이오랑 전기차 쪽 그리고 엔터 쪽에 이제 쏠려있는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쪽이 좀 쉰다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갈까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실적 나오는 화장품주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FTSE 쪽에 이제 신규 편입되는 그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우호적인 움직임 가능성도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18% 정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200% 이상 증가하는 호실적을 좀 보여줬고요. 하반기 때 면세점 쪽에 대한 모멘텀, 점프업 기회가 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성장이랑 의류 부분 이익 개선까지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16만 원 박스 하단에서 다시 상단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목표가는 23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상반기에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이 애경산업입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은 애경산업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이 일단 종가 고가 패턴으로 이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지금 보여지네요. 일단은 이렇게 뭐 움직임 만들어 놓으면은 당연히 신고가 한번 찍을 수밖에 없는 그 종목이 돼버린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그 수급이 상당히 탄탄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랑 외국인 양매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100%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하반기 때는 팩트리랑 그다음에 신제품 그리고 이제 중국 광군제 있죠. 그래가지고 이쪽에 대한 모멘텀 역시나 이제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릴 종목은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인데요. 비즈니스온도 사실 뭐 몇 차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4월달, 5월달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6월달에 한 차례 상당히 강한 급등이 좀 나타났었고, 이게 이제 국내 전자세금계산서 시장 점유율 1위고요. 그 다음에 요 세금계산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통해서 스마트빌 쪽에 대한 부분들, 요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때 외국인들이 이유 없이 급등을 시켰을 리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거의 제자리까지 왔다가 최근 이제 다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한 26,000원 정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6월달에 나왔었던 그런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요 구간대에 분할로 좀 담아두면은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지금 이제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들이 2차 상승까지 한번 나타났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폼페이오 관련된 뭐 이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고점 대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부의 의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의지는 확실하니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의 요건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 1차적인 부분들은 여기서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한 번 정도 다시 이슈가 나오면은 짧은 구간에 괜찮은 수익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됐어요. 뭐 현대로템 개인적인 내용들보다는 어쨌든 뭐 고점에서 추격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일단은 위쪽에서 조정이 한 20-3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33,000원대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의류 관련된 종목인데요. 의류 관련된 종목은 탑픽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필라코리아입니다. 이게 왜 기억이 나냐면 분할 재상장 이후에 제가 서울경제방송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날이 거의 분할 재상장하고 첫날이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24,000원이었는데 지금 41,000원입니다. 그게 불과 5월달이었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의류주 관심이 시장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의류주 관심을 받아봤자 FNF 정도 관심을 받았었는데 제가 필라코리아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적 필라코리아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실적으로 보답을 했고요. 주가는 신고가 부근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는 필라코리아를 다시 편집하자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하면은 의류 관련된 종목인데 안 움직인 종목이 이제 어떤 종목인가라고 이제 찾아봤더니 코엘 패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가가 근 1년간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000원, 아래쪽으로는 4,500원. 요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요 코엘 패션의 스토리 자체가 FNF랑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해외 유명 브랜드 라이센스를 가져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리브랜딩을 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토리 자체가 FNF의 스토리였죠. 해외 쪽에서 이제 MLB나 이러한 부분들 가져와가지고 FNF 오늘장에서도 이제 좀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MLB가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휴가로 홍콩이랑 그쪽 갔었는데 그쪽 매장에 상당히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오늘 장에 이제 FNF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는데 코엘 패션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퓨마랑 아디다스 쪽 이런 부분들에서 이너웨어랑 골프웨어 이제 가져와가지고 국내에 이제 전담 유통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레나 앤 크리스티 쪽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아테스토니 이런 브랜드까지 가져오면서 브랜드 이름을 리브랜딩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해외에서는 아직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6,000원 돌파하면 재차 한번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2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코엘 패션까지 5종목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성베스타는 지난 시간에 파라다이스를 말씀을 해준 바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좀 잘 갔던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잠깐 차트를 놓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단기 추천 종목을 이제 파라다이스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때가 이제 22일 이때였습니다. 이제 다음날 대략 한 5.4%의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접근했던 목적가는 여전히 이제 유효하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잘 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동사 자체가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이제 2차 개장을 또 앞두기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제시해드리기도 했었지만은 어느 정도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도 접근이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저희가 접근해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종목 역시 차트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대양재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기도 한 종목입니다. 이제 3분기에도 굉장히 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는 이런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어느 정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전 고점이 이제 97,500원을 재차 이제 돌파하는 시도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오버슈팅을 기대를 하게 되면서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철 스타와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펄어비스 단기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흐름은 어땠나요? 네, 일단은 일단은 8월 13일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월 13일날 이제 주가가 한 24만원대였는데 지금 25만원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쁘진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펄어비스 관련된 분석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 쪽, 지금 사전 예약 같은 경우에도 리니지 M을 아마 넘었다라고 이제 좀 기사를 제가 아침에 본 것 같은데요.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길게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 단기로 뭐 볼 종목은 어쨌든 단기의 수익이 가장 빨리 날 수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테마색 중에서 경협주 오늘 말씀드린 현대로템, 일단은 부정이 나왔고 오늘장에 뭐 도시 정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일장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또는 이제 북한 관련된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슈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일 공략주는 현대로템 오늘 종가 부근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으로 오늘 종가 부근에서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단기 접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김영철 스타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체결지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308포인트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일단 2300선 위에 안착은 하는데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는 올라왔는데 올라온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오늘 저점이 2301포인트, 장중 고점은 2309포인트대, 2301포인트부터 2309포인트 사이에서 오늘 하루 종일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사는데 외국인이 다행히 매도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매수 물량을 소폭 늘린 상황입니다. 외국인 203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렸고요. 기관이 1298억 원 삽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선 금융투자가 1080억 원, 그리고 오늘은 연기금이 331억 원 순매수합니다. 투신이 262억 원 순매도 잡히고 있고요. 개인이 1985억 원, 개인이 비교적 많은 양을 지금 매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일단 뭐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0.4%대 각각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소폭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500원 정도에 그치고 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1000원 상승, 한마디로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반등은 하고 있는데 반등폭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도록 하죠. 포스코도 역시나 반등폭이 적고요. LG화학만이 2%대의 좋은 흐름들 가져갑니다. 그리고 현대차, 네이버는 하락합니다. 삼성물산은 보합권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02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0.59% 올라갑니다. 4.68포인트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보시면 798부터 803포인트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조정이 나오면서 800선 내주는가 했는데 다시 800선 회복하면서 802포인트대에서 오늘 고점 부근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하고요. 기관이 팝니다. 기관이 587억 원 파는데 기관은 금융투자가 308억 원, 투신이 126억 원, 연기금이 23억 원, 전주차가 골고루 팝니다. 개인은 403억 원 사고요. 외국인 소폭이지만 290억 원 순매수 기조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도 오늘 하루 종일 파란불이었는데요. 아직도 파란불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00원 소폭 하락하고요. CJENM은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단 100원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신라젠 역시 1.93% 크진 않습니다. 낙폭이. 나노스도 10원 0.13%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라왔던 HLB가 오늘 좀 조정이 나오네요. 1,700원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가 어제 하루 또 조정이 나온 뒤에 다시 상승 랠리를 가져가는데 6%대의 급등이 나옵니다. 가장 상승폭이 시총 상위주 가운데 크고요. 바이로메드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0%대의 상승인 가운데 포스코캠텍과 펄어비스가 상승합니다. 특히나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 58,7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예상됩니다. 자,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양시장 소폭식 상승 마감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지수 나오기 전에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분쟁 해소 기대감과 또 이제 미국과 멕시코의 뭐 나프타 이슈까지 더해져서 계속해서 이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 상승의 모멘텀을 갖추고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 자체가 아직 이 PBR이 1배도 안 되는 이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세를 분출하기 전 이전 가격대에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이런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죠. 어느 정도 이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고 있고 기관들의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거래소 좀 중대형주 위주로 어느 정도 이 편입을 하시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종 주도주와 또 최근에 계속해서 이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바이오나 이제 제약주,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순환매에 대비해서 이 종목별로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은 이 시장 수익에 부합하는 이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좀 두려워하다라기보다 오히려 좀 시장이 좀 가담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성배 스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0.26% 올라간 2309.03포인트에 오늘 고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4% 올라갔습니다. 803.26포인트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전 상승하면서 1110원 20전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의 이슈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도 보시지만 아시는 것처럼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매도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연기금이 약 330억 정도 순 매수가 올랐습니다. 즉 연기금이 시장을 좋게 보는가 그런 판단을 가질 것 같은데요. 자, 2018년도 7월 말부터 보시면요. 7월 30일 날 약 66억의 순매수가 모처럼 들어왔고요. 그 후에 언제죠? 8월 21일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도 330억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매수보다 매도한 날이 많았습니다만 오늘의 330억을 바라보면서 연기금이 들어왔다,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다면 그 해석이 틀리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통상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그 페이퍼를 보고하죠. 이번 6월 말 자료인데요. 연기금이 얼마나 국내 실적 좋았나 체크해보니 국내 주식이 연환산으로 해가지고 약 5.3% 그러니까 뭐 해외 주식이나 채권이나 채권 뭐 대출세 등등 받지만 연기금 올 한해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매하실 때 연기금이 매수했다, 연기금 매도했다 그런 부분들 제외하시고 이제는 개인과 그리고 외국인의 판단을 보시는 것이 시장을 좀 더 정확하게 보시는 판단이 아니실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연기금을 믿지 말자라고 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심을 좀 그만큼 적게 두시라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이슈들 좀 많이 있었죠. 어떤 종목도 올라왔는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가 최근 들어서 뭐 어저께 오늘 신고가 랠리 기록했는데요. 주된 요인은 그것입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겠고요. 자, 롯데그룹주 아시는 것처럼 신동 빈 회장 이번에 이심 관련돼서 안전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체크해 볼 예정이고요.
또 현대백화점, 이마트, 기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달 데이터를 좀 발표하는데 유의성 있는 데이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코웨이죠. 아시는 것처럼 웅진 코웨이가 2013년이죠. 5년 전이죠. 웅진 코웨이가 힘들어서 코웨이를 팔았는데 다시 사고 싶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 보면 예상보다 냉담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마지막 알리코 제약입니다. 올 장중에 급등했는데요. 물론 그 위에 약세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예상보다 최근 들어서 급등할 거리가 없는데 급등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장 핫5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올라가야 되겠죠. 2차전지 관련주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2차전지 관련주 관련돼서 통상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도 있겠지만 삼성, SDI, 하나케미칼, 포스코캠텍이 어제와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2차전지가 최근 들어서 급등했던 이유가 중국 정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가 전기차 관련돼서 보조해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좀 유의성이 있어서 유의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포스코캠텍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신고가 랠리 기록했는데요. 제가 보는 것은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 이후에 포스코캠텍이 신고가 랠리 기록 중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슈가 있었던 일진 머티리얼, 어저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밀렸습니다만 어저께 역사적 신고가를 갔는데 이것도 8월 16일 날 기점으로 주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해외 주식을 좀 보실까요? 통상 이게 BID, 우리 통상 그 중국의 BID라고 그러죠. BID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7월 16일 이후에 주가가 좀 급등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테슬라 이 종목을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테슬라의 어떤 패턴이 어떤가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통상 테슬라의 모습을 보면서 전기차에 대한 패턴을 보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는 최근 들어 정리가 안 됩니다. 따라서 어제 오늘 급등했던 2차전지가 어떤 페이퍼들을 보면 이제는 전기차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상승하려고, 즉 완충됐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감에 의해서 국내 증시와 외국 증시가 8월 16일 이후에 급등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유의해달라, 이런 관점으로 오늘 2차전지 관련돼서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롯데그룹입니다. 제가 앞서서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보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신동균 회장 최근 들어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죠. 그리고 2심에서 했는데 2심 구형이 나왔습니다. 14년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구형이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1심보다 2심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70억 정도 롯데그룹이 준 것이 이것이 뇌물죄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1심보다 2심이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오게 된다면 보신 것처럼 아마 실은 이게 주가에 조금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이후에 롯데그룹은 이렇게 페이퍼가 나오겠죠. 오너십이 흔들리고 있다. 즉 CEO 부재,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롯데 지주를 비롯해서 롯데아이마트 그리고 롯데푸드도 아무래도 오늘 장 마감쯤에 나와서 이게 지시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런 패턴이 된다면 내일 롯데그룹주 관련돼서 가장 하락폭이 크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롯데그룹주에 대한 설명을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슈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현대백화점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 장중한 때는 10만 원을 넘지 못하고 95,600원 이후에 98,000원대, 즉 이제는 99,000원 아니라 98,000원대로 현대백화점 밀렸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제가 좀 가끔 좀 드렸던 종목 관련돼서 이마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17개월 만에 최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많은 분들이 현대백화점도 가시겠지만 이마트 많이 가시죠? 이마트 오늘 21만 9,500원에 0.9%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가지셔야 될 것이 그렇다면 2018년도 상반기 때 유통업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들 잠깐 좀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떤 페이퍼를 보면서 전체적인 틀거리를 좀 잠깐 좀 시간을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2018년도 상반기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데이터인데요. 유의점 있는 것이 대형마트입니다. 이마트가 결국 대형마트죠.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도 상반기 때도 증감률 없었고, 올해 상반기도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백화점, 최근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하시겠지만 현대백화점 비롯해서 백화점주가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대형마트보다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보면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결국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주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또한 편의점, 최근 들어서 편의점주 관련돼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하고 계시겠지만 편의점주도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도 여전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관점에서는 편의점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한 종목을 더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월달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전체적으로는 약 8.1% 정도 6월달 기준으로 상승했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온라인의 상승폭이 오프라인보다 상승폭보다 크다는 걸 말씀드려보겠고요. 오프라인의 내용을 보시면 눈에 띄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상보다 편의점이 상반기도 상승률이 좋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화점, 마지막으로는 대형마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시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백화점 그리고 편의점 쪽은 투자하시더라도 대형마트 쪽은 투자하시기보다 세일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관점으로 상반기 유통업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를 드리면서 보신 것처럼 이마트의 주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앞서서 말씀드린 데이터를 보면 하락할 여지도 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코웨이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코웨이 오늘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죠. 장중한 때는 93,300까지 갔습니다만 주가가 밀렸습니다. 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코웨이 앞에 뭐가 붙었죠? 2014년까지는 웅진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웅진 코웨이였는데 웅진이 MBK 파트너스에 코웨이를 팔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웅진이 살려고 합니다. 다만 코웨이의 지분을 25, 6% 가지고 있는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웅진이 살 수 있을까? 그런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 웅진이 어떻게 보면 투자회사 합쳐가지고 코웨이를 인수하겠다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하락했다는 걸 보면 시장에서도 웅진이 과연 살 수 있을 돈이 있을까 그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코웨이에 대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또한 이어서 또 마지막 종목인데요. 알리코지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알리코지약 오늘 장중한 때 2만원까지 급등했고요. 장 마감하고 보니 17,550원에 마감되는데 잠깐 이런 페이퍼를 좀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도움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알리코전자가 지난 16일날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공시가 났었냐면요.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관련돼서 손실이 커졌습니다는 얘기를 8월 16일 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그 이후로 개인야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가 그 이후로 순매수가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알리코지약이 오늘 왜 급등인지 몰라도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16일날 이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이 흰머리 외국인 때론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순매수에 들어왔다는 걸 보면 알리코지약 부정적인 이슈가 있더라도 나는 사겠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시장에 좀 대응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연기금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한 롯데그룹 관련돼서 신동빈 회장 이번에 2심 구형 예상은 세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내일은 롯데그룹 쪽 주가가 상승보다 하락할 여지가 많다는 그런 우려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5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이성웅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장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예,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오늘 2,300선 초반을 지금 사수로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800선을 지켜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장 후반에 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이런 상승 여력을 갖고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저평가 매력이 좀 돋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동국제강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후판 가격 상승으로 관련 업체죠,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에 대한 수혜에 대한 평가가 있었지만 우선 동국제강에 대한 상승력이 오늘 많이 크게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에도 연료 전지와 전지박 사업에서 고정정이 예상된다는 평가와 함께 상승률을 갖고 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미국과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도 높아진 걸 본다고 한다면, 뉴욕 증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같이
같이 올라가는 커플링 현상이 최근에 좀 반복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좀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삼성전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률을 크게 갖고 왔습니다. 우선 그 전에 MLCC 가격 하락 우려,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한 어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도 주가라고 좀 떨어뜨렸지만, 지금 현재 MLCC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좀 평가가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삼성전기의 이런 MLCC 가격 상승에 따라서 내년에 영업이익도 1조 4천억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장용 쪽에서 MLCC 매출이 좀 본격화되는 부분, 또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트리플 카메라 같은 이 카메라 모듈 사업부의 시적 정상화를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삼성전기 주가 상승 여력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19만 원에서 지금 현재 20만 원 넘게 지금 상향하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기 주가의 상승 여력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3천억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 여력은 내일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매수하는 관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내일장 공략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국직성 호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수도권,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라고 예보가 되고 있는 만큼 저지대 침수와 시설물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